우크라이나와 700조가량의 광물자원 공동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만에 또다시 간밤에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언급해 화제입니다. 자동차, 철강에 이어 반도체까지 25% 관세를 때리겠다는 엄포를 놓아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사실 이 모든 건 한국을 포함해 호주, 일본 등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우방국을 향한 게 아니라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유럽을 향한 경계심이었는데요. 그 증거가 요즘 유럽을 패싱하고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하고 우크라이나를 끌어들이는 각종 뉴스를 통해 속속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가 한국에 가장 큰 기대를 갖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두선 사업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 측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난 장관급 인사들은 한국의 엄청난 규모의 관세 폭탄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전함 건조 능력에 기대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자연히 중국에서는 즉각 반대합니다. 소국 한국이 드디어 미국의 55번째 주가 됐다라며 조롱하기 바쁘죠. 뭐 그럴 겁니다. 자기네 바로 앞 서해바다 건너에 미 해군의 전함과 항공모함, 잠수함이 즐비할 예정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51번째 주처럼 움직이면서 우리의 신뢰를 챙길 수 있는지가 생존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해군력과 조선 사업 캐파, 그리고 향후 몇 년간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 규모를 정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꼼꼼히 보시고 나면 역시나 똑똑하고 준비성 철저한 한민족이라는 생각에 가슴 벅차실 겁니다. 먼저 잠시 저희 과운 브리핑 채널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인들에게 애원을 해서라도 이것만큼은 도와달라고 해야만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 대표부와의 대화에서는 미국 조선업자건에 한국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중국과의 해군력 확충 경쟁에서 절대적인 열세며 한국 조선업에 수십 조를 쏟아붓더라도 확실하게 결과물을 낼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건데요.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우리 조선업계는 이미 미국 군함과 선박에 대한 보수, 수리, 정비, 즉 MRO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미군으로부터 엄청난 신뢰를 받고 있는데요. 마치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에서 아파치 헬기를 생산하고 F-15와 F-16 전투기를 수리하는 일을 자체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데 감동한 눈치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 한국은 돈이 많은 나라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내기도 했던 인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걸 단편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은 아마 지각 있는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트럼프는 자칭과 타칭 협상의 귀재입니다. 이미지와 명분을 잘 알기에 미국 국내 여론용으로 주한미군 카드를 꺼낸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렇게 한국에게 SOS를 치면서 미 해군을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아직 장벽도 있습니다. 미국이 해양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1920년에 만든 존스법을 개정해 한국에서의 미군 군함 건조가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만 하거든요. 하지만 분명 트럼프 대통령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실제 미 해군 정보국이 조사했던 자료가 유출되며 중국의 선박 건조 능력은 미국의 233배에 달하는데 이를 유일하게 따라잡을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유일하게 한국이라는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문득 생각해보면 정말 몇 년 전부터 갑자기 1, 2년에 한 번씩 잠수함, 항공모함, 이지스함 등 끊임없이 우리 바다를 지키는 군함이 계속 건조되곤 했던 것 같은데요. 불철주야 이 땅의 평화를 지키는 애국자들이 많았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동시에 방산 비리를 잡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전개했기 때문이겠고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미국 국내에서만 가능했던 해군용 함정의 한국 건조라는 다소 비현실적인 상상이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법령까지 통과되며 앞으로 한국 조선소, 그러니까 울산과 거제도의 미군 전함, 항공모함과 잠수함이 끊이지 않고 진출될 예정인데요. 벌써부터 예상되는 함정 종류도 다양하고 규모도 엄청납니다. 먼저 미군 전력의 핵심인 1만 톤급 이지스 전투함이 중심이 될 겁니다. 전투체계와 체계 통합을 담당하는 로키드 마틴 등 미국 방산회사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얻게 되는 기술 지식도 계속해 쌓여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히려 도크가 부족해서 원하는 만큼 더 생산하지 못할 정도로 기술이나 환경은 뛰어난 상황이죠. 가장 먼저 단적으로 예상되는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의 예상 소주 물량은 당장 각 5.1조와 5.3조입니다. 한번 전함을 건조하면 MRO라 불리는 정비 수리 사업까지 가져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30년간 실질적으로 확보 가능한 수준은 최소 1,034억 달러, 그러니까 100조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규모죠. 그런데 이게 그냥 지른 숫자도 아닙니다. 미군은 함정 신규 건조를 위해 1조 2,033억 원 달러 정도를 마련해둔 상태인데요. 미 해군이 앞으로 30년간 함정 364척을 건조하기 위해 준비한 총 예산입니다. 연평균 401억 달러를 지출하는데 미군 해군 총 예산 대비 15.6%죠. 우리 조선사들이 실제로 받아들일 시장의 규모이기도 한데 각각 건조 능력에 따라 배분한 규모로 추정한 구체적인 숫자죠. 물론 중국이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거란 것은 누구라도 예상 가능한 모습입니다.
당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신화통신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기를 자처했다라며 조롱하고 경기하기 바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자기네 앞마당에 미군 전함이 가득해서 경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중국 조선 사업은 이미 그 품질 수준이나 건조 역량이 한창 떨어지는 게 확실한 상황임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물론 중국은 한때 가격 경쟁력으로 조선업 수주 물량을 싹쓸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차례 쫙 전 세계 배를 판 이후 벌써 이들의 수준이 만천에 드러난 뒤 지금은 그 누구도 중국 조선소에 주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산인 수천억이 들어가는 배를 만드는데도 품질 이슈가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인 용접이 망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엔진 터빈조차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일이 너무나 잦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짱짱하게 완벽한 배를 빠르게 만들어내는 한국 조선업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제로 몇 년 전 중국의 후동중화조선에서 건조한 LLG선인 글래디스토너가 운항 중에 멈춰버리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인데요. 한쪽에 1,000억 원이 훌쩍 넘는 LNG선이 바다 한가운데서 고장났다는 사실도 황당했지만 건조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은 배라는 사실이 헛웃음을 짓게 한 것이죠. 더욱 가관인 것은 중국 수리공들이 몇 달 동안이나 수리하려 애썼지만 결국 실패했으며 배는 조선소로 예인돼 폐기 처분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이 사건 이후로 전 세계 선박업계는 중국 조선업체와 완전히 거래를 끊게 됩니다. 중국 조선사 75% 이상이 1년 동안 단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고요. 중국 조선업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으로 자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낮은 수준의 선박만 겨우 수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미군의 전함 주문은 물론이고 그동안 중국에 싹 쓸어가던 글로벌 및 자국의 선박 건조 발주, 그 중에서도 고도의 기술이 녹아든 LL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계약까지 한국 조선사로 물린 것은 물론이죠. 그런데 우리 이웃 국가들은 우리 잘나가는 꼴은 또 두 눈 뜨고 못 보죠? 일본도 난립니다. 전통적인 조선 강국이었던 일본인들의 망상 역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수주를 위해 무리하게 금액을 낮춘 것은 안 봐도 뻔하다. 적자가 나더라도 정부 보조금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에서 무모하게 행동하는 건가? 한국이 LNG 운반선 건조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게 놀라울 뿐이다. 미쓰비시나 IHI와 같은 일본 기업의 노하우를 훔쳐갔겠지만. 조선, 철강, 가전, 자동차, 반도체 등 일본의 주력 사업과 한국이 왜 겹치는지 아는가? 전부 일본이 기술을 전수해주고 자금을 지원해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일본인들은 옛날 일기장만 펼쳐보며 한국을 시기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답니다. 결과적으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워싱턴 정계에서는 자연히 한국의 수조원짜리 군함 주문소가 날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겠죠. 전함이면 전함, 화물선이면 화물선.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금세 세계 최고의 품질로 만들어낼 수 있는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준비한 덕분에 트럼프의 25% 관세 폭탄은 한국을 모두 비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로 미국 내 배터리 공장과 함께 완공해 돌아가며 조지아와 엘라바마주를 먹여 살리고 있고요. 막무가내 트럼프조차 함부로 건드리며 목을 조일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서해 장군의 말씀 받들어 그 누구라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나라로 자리 잡으며 또 강한 한국을 만들어가는 일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